이번 시간에는 과학교수 학습 모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과학교수 학습 모형은 과학교수 학습 이론을 바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이 과학교수 학습 이론은 다시 또 학습 심리학을 바탕으로 이루어지죠. 따라서 학습 심리학의 바탕을 둔 이론이 어떻게 실제 학교 현장에서 구체화되는가를 알 수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교수학습 모형은 실제 학생들하고 맞닥뜨리면서 이루어지는 활동이기 때문에 먼저 동기부여가 중요합니다. 교사로서의 동기부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같은 질문이 주어졌습니다. 글로벌 교육기관에서 교사 위상지수라는 것을 조사하고 있는데 가장 최근에 나온 자료인 2013년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는 과연 몇 위를 했을까요? 여기서 교사 위상지수라는 것은 직업에 대한 선호도, 그리고 지위, 사회적 지위, 연봉, 학생들이 수업에 대한 만족도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제시한 지표입니다. 과연 우리나라는 몇 위일까요? 네, 이 표를 보시면 우리나라가 4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중국이 1위입니다. 중국이 1위인데 연봉을 보시면 중국은 대략 17,000불 정도입니다. 우리나라는 43,000불 정도입니다.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높은 연봉을 가진 나라는 싱가포르와 미국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연봉이 높기 때문에 교사 위상 지수가 높은 게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그렇다면 실제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이 생각하는 교사 위상 지수는 어떤지 살펴볼까요? 자, 다음 질문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교사에 대한 존경심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21개 국가에 대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셨나요? 충격적일 것입니다. 꼴찌입니다. OECD 국가를 비롯해서 대형 국가인 중국이나 러시아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역시 우리나라가 존경심이 낮다는 것은 현재의 세태를 반영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그렇다면 교사가 제공하는, 학교가 제공하는 어떤 수업 행위, 교수 행위, 교육 행위는 어느 정도 학생들에게 만족도를 줄까요? 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19위입니다.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다음 문제 볼까요? 우리나라 전체 교육 시스템이 어느 정도 만족도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역시 19위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지금까지 제시되었던 결과들을 보자면 우리나라 전체 교사 위상 지수는 4위지만 교육적 만족도는 그렇게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는 교사학습 모형에 따라서 제대로 된 수업을 하지 않았고 그리고 그에 따른 학생들의 만족도를 높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교사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은 기본적인 어떤 회사원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고 이 보고서는 결말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이 교수학습 모형에 따라서 수업을 진행하는 방법을 익혀둘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교수학습 이론을 바탕으로 수업을 진행하고자 할 때는 학습 모형을 따르는 것이 상당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많은 교육 연구가들이 이런 학습 모형을 만들고 그에 따라서 학습을 할 때 학생들의 만족감을 높여왔기 때문입니다. 어떤 학습 내용이 주어지면 이 학습 내용을 보고서 학습자 중심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교사 중심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학습자 중심 모형 그리고 학습자 지원 모형이 있습니다. 학습자 지원 모형은 교사가 의도적으로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해주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학습자 중심 모형에는 보통 그 학습 내용의 성격에 따라서 경험학습 모형, 발견학습 모형, 탐구학습 모형이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자 지원 모형으로는 개념 변화 모형, 그리고 순환학습 모형,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험학습 모형은 지금처럼 4개의 단계를 가지게 됩니다. 먼저 주어지는 어떤 자료를 대해서 탐색을 하게 되고 그 탐색 결과를 발표하고 난 이후에 교사가 어떤 인도된, 가이드된 방식으로 탐색을 다시 한 번 더 하게 하고 학생들이 그것에 따라서 결과를 정리하는 것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암석을 살펴보거나 그 내용물을, 구조를 살펴보고자 할 때 육안으로 관찰하게 됩니다. 따라서 암석을 여러 가지를 주고서 그냥 살펴보게 합니다. 그럼 학생들은 돋보기를 이용해서 열심히 찾아보겠죠.
그러면서 발표 결과를 이제 제시하게 되겠죠. 탐색 결과를 제시하게 되겠죠. 이 탐색 결과에는 주로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색깔이 검다, 어둡다, 밝다. 그리고 입자가 굵다, 그 다음 입자가 굉장히 작다. 이렇게 다양한 내용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 교사가 의도한 대로 색깔을 가지고 비교해 보세요. 또는 입자의 굵기를 가지고 비교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 어느 정도 경향성을 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학습을 경험학습 모형이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사물을 관찰하거나 특징을 찾아내는 지구과학이나 또는 생물 분야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될 수 있는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탐구학습 모형은 다양한 형태의 문제에 대해서 학생들이 어떤 가설을 설정한 다음에 그 가설을 검증해가는 과정으로 진행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중학교나 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대부분의 과학 실험이 이와 같은 형태를 따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대학 수학 능력 시험에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찾아내기 위해서 문제인식 및 가설 설정 단계가 있고, 그리고 탐구를 수행하기 전에 설계하는 단계가 있고, 그리고 실제로 실험이나 이런 수행을 통한 다음에 자료를 분석하고 해석해서 가설을 검증하는 단계, 이와 같은 부분들에 대해서 대학 수학능력 시험에서 과학 탐구 영역에서 시험을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되겠죠. 그런데 사실 이런 형태를 하다 보면 학생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첫 번째 단계입니다. 우리나라 교육과정에서는 대부분 탐구해야 될 문제를 주어져 있습니다. 탐구해야 될 문제가 주어져 있다 보니까 새롭게 뭔가 인식을 한다든가 그것에 대해서 다양한 가설을 세워본다든가 하는 경험이 부족하게 됩니다. 보통 교육에서 문제 해결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있고 교육과정에도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지금 같은 새로운 세상, 새로운 것이 발달하고 새로운 것을 개발해야 되는 세상에서는 새로운 영역을 찾아내는 영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인식 또는 문제 발견 영역이 더욱더 강조돼야 될 것이고 앞으로는 탐구학습 모형에서도 1단계에 해당 부분을 더욱더 강화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 기초적 탐구학습 모형이 있습니다. 기초적이란 말은 기납법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기납법은 여러 가지 사례로부터 공통된 성질을 모아서 일반화를 도출시키는 것을 우리가 기납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기납법의 한 종류 중에 하나지만 기초적이란 것은 하나의 특징적 사례로부터 일반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례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단 하나의 사례로부터 어떤 경험을 통해서 일반화를 도출시키고 그 일반화 기준에 따라서 다른 부분을 점점 세분화시켜가는 학습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초적 탐구학습 모형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진화론을 들 수 있습니다. 진화론이 일반화된 이론이지만 사실 그것의 근거가 된 것은 갈라파고스라는 굉장히 작은 섬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갈라파고스에 있는 새 주둥이 모양의 변화 과정을 보고서 이 진화론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특정한 지역에서의 특정한 사례로부터 일반화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기초적 사례로부터 뭔가의 이론을 만들게 되면 그러한 관점으로 조사를 하게 되고 그 조사한 결과로부터 어떤 주제를 선택해서 설명해 나가는 체제, 이것이 바로 기초적 탐구학습 모형이 되고 대표적으로 생명과학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순환학습 모형이 있습니다. 이 순환학습 모형은 과학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는 대부분의 과학 교과서가 이 순환학습 모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입 단계에서 뭔가 새로운 것들을 탐색하거나 동기 유발시키는 과정이 있고 나면 그 과정에 대해서 뭔가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고 설명이 가능한 개념을 도입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개념 도입이 끝나고 나면 제대로 이해되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새로운 상황에 개념을 적용해 보는 3단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순환학습 모형은 대부분의 과학 교과서 구조를 살펴보면 처음에 도입 단계에서 재밌는 애니메이션을 제공하거나 또는 그림을 제공해서 학습자의 동기를 유발시키고 간단한 해보기 활동을 하게 합니다. 다루고자 하는 개념에 관한 간단한 해보기 활동을 통해서 그 개념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게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교사가 설명을 이제 해 나갑니다.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서 지금까지 앞에서 다루었던 해보기 활동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시키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학생들이 제대로 이해되는지 안 되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문제사항을 제시하는데 교과서에서는 보통
형성평가 형태로 제공되거나 또는 읽기 자료로 제공되므로 해서 그 개념이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순환학습 모형을 기점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학습 모형들이 나와 있습니다. 4E 모형이라든가 5E 모형이라든가 POE 모형이라든가 굉장히 다양한 학습 모형들이 있는데 그와 같은 학습 모형들의 가장 큰 근간은 바로 이 3단계로 이루어진 순환학습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개념변화 학습 모형이 있습니다. 이 개념변화 학습 모형은 주로 화학이나 물리와 같이 어떤 고정된 개념, 잘못 알고 있는 오개념을 고치고자 할 때 사용되는 학습 모형입니다. 그런데 이 구성주의 이론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개념변화 학습 모형은 기본적으로 비슷한 형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생각, 그것이 바로 오개념입니다. 대부분 틀린 생각이기 때문에 오개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오개념이 뭔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첫 번째로 주어지고요. 두 번째는 그와 같은 오개념이 잘못되었음을 인식하고 고칠 수 있도록 하는 인지적 갈등을 제공하는 단계가 주어집니다. 이 부분은 피아제 이론에서 제시되었던 그 인지적 갈등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래서 1단계와 2단계를 거쳐서 이 오개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학생들이 의구심을 가지게 되고 새로운 개념을 원하게 될 것입니다. 이때 3단계에서 개념을 도입합니다. 이 개념 도입은 순환학습 모형과 거의 유사한 형태로 주어지는 거죠. 그래서 개념이 도입되고 나면 다시 이 개념 도입된 것을 새로운 상황에 적용해보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개념 변화 학습 모형은 순환학습 모형과 거의 유사하지만 차이점이 난다면 오개념을 고치기 위해서 인지적 갈등을 도입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물체가 떨어지는 낙하운동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경험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책하고 그냥 종이하고 동시에 떨어뜨립니다. 무엇이 먼저 땅에 닿을까요? 누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책이 먼저 땅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 공기 저항이 차이가 난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런데 학생들한테 이 두 가지를 보여주면 당연히 책이 먼저 떨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종이를 밑에 두고 책을 위에 둡니다. 그럼 무엇이 떨어질까를 물어봅니다. 먼저 떨어질까 물어봅니다. 그럼 당연히 동시에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대답도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거꾸로 책을 아래에 두고 종이를 위에 올립니다. 무엇이 먼저 떨어질까요? 라고 물어보면 학생들이 대답을 곤란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인지적 갈등입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이 먼저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나요? 간단하게 해보실 수가 있죠. 예, 동시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럼 왜 동시에 떨어진가에 대해서 학생들이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 공기 저항력에 대한 개념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책이 아래에 있고 종이가 위에 있으면 책이 받을 공기 저항력과 종이가 받는 공기 저항이 같습니다. 왜냐하면 책이 막아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기 저항력의 개념을 제시함으로 해서 학생들이 사항을 이해하는 것, 이게 바로 인지 갈등을 통해서 제대로 된 개념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개념 적용은 또 새로운 사항을 제시하면 되겠죠. 다음으로 발생학습 모형이 있습니다. 이 발생학습 모형도 마찬가지로 구성주의의 형태를 따라왔기 때문에 특히 또 개념 변화 모형 이후에 나왔기 때문에 비슷한 단계를 가집니다. 구성주의 모형에서 첫 번째는 오개념 확인이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발생학습 모형도 오개념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근데 좀 차이가 난다면은 이 발생학습 모형에서는 학생들 스스로 오개념이 잘못되었고 그것을 고쳐야겠다는 그런 욕구가 스스로 생겨나도록 해줘야 되기 때문에 준비 과정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첫 단계에서 예비 단계라는 것을 두었습니다. 이 예비 단계는 수업이 시작되기 전에 하는 준비 활동으로서 대부분 교사가 학습자가 가지고 있는 오개념이 무엇인지, 그리고 교사 자신의 생각은 무엇인지, 그리고 과학자적 바른 개념이 무엇인지를 비교해서 가지고 있는 다음에 수업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수업에 들어가면 문제사항이 초점 단계로 주어지고 그때 학생들이 다양하게 자기 의견을 얘기하게 되겠죠. 그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오개념을 확인할 수 있고 세 번째 단계 도전 단계에서 학생들에게 과학적 관점을 제시함으로 해서 학생들이 인지 갈등을 일으킴과 동시에 스스로 자신의 생각을 고칠 수 있는 그런 욕구가 발생하도록 도전 기회를 준다고 해서 도전 단계입니다. 역시 그렇게 해서 학생들이 개념을 학습하고 나면 마찬가지로 제일 마지막에 새롭게 형성된 개념이 적용될 수 있는 단계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STS 학습 모형이 있습니다. STS 학습 모형은 앞에서 다뤘던 학습 모형과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앞에서 다루었던 학습 모형들은 대부분 학습 심리학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교수학습 이론에 따라서 만들어진 학습 모형입니다. 그런데 이 STS 학습 모형은 학습 이론 없이 시대적 상황에 따라서 어떻게 하면 사회에 일어나는 현상을 잘 다룰 것인가에 의해서 만들어진 학습 모형입니다. 그래서 STS가 의미하는 바와 같이 기술과 사회의 관계를 가지고 실제적인 문제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학습 모형으로 들어온 것은 그만큼 현재 과학교육이 지향하는 바가 실제 문제 해결에 더욱더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STS 학습 모형은 크게 4단계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단계는 실제적 문제를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문제로의 초대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일어나는 현상이나 신문기사 이런 걸 통해서 문제를 인식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단계는 그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정보들이 필요한가, 어떤 기술이 필요한가를 알아보는 탐색 단계가 있습니다. 2단계를 거치고 나서 학생들이 나름대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설명체계 또는 해결 방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다양한 제시 방법들이 있겠죠. 그 제시 방법들을 선택해서 마지막 단계에서는 실천에 옮기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있었던 상황입니다. 미국에서 신문기사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 공원에서 오리들이 떼죽음을 당한 사건들이 기사로 나왔습니다. 이것을 본 초등학생들이 이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자 라고 해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냐면은 그 오리의 죽음에 관해서, 오리의 생태에 관해서, 그리고 동물원의 환경에 관해서, 공원의 환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들을 수집하고 의견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학생들이 나름대로 가설을 세워서 설명 방법과 그 다음에 해결 방안을 만들어냈습니다.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학생들이 또는 어린아이들이 공원에 들고 가는 그 풍선들이, 손에 들고 다니는 풍선들이 이게 손을 놓치면 올라가다가 나무에 부딪혀서 터지게 됩니다. 근데 그 터지면서 조각난 고무 조각들이 호숫가에 떨어지게 되고 그 호숫가에 떨어진 풍선 조각들을 오리들이 먹이인 줄 착각해서 먹어서 목이 막혀서 죽었다는 그런 얘기가 알려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학생들이 그런 설명 체계를 만들고서 확인해 본 결과 그러한 결과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 다음으로서 실행 방법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오리들을 떼죽음부터 보호할 것인가. 그래서 이 학생들이 생각한 것은 캠페인이었습니다. 공원에는 풍선을 들고 가지 맙시다. 그래서 이것을 실제적으로 이루기 위해서 피켓팅을 만들고 그것이 지역 뉴스에 나오고 그래서 그 주에서 의회를 통과해서 법률로 지정된 예가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STS 학습 모형은 실제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학생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해결 과정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경험을 주기 때문에 오늘날 이 시대에 굉장히 요구되는 학습 모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